제가 대선 때 현장 대변인 전국을 쫓아다니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이소영 의원님한테 그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많은 수행 대변인들이 계신데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다. 저 그때 몇 번 얘기했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시원시원. 아 진짜. 그 원래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요. 특히 그러니까 약간 지적을 하거나 약간 쓴소리라고 그러나? 뭐 쓴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지적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배드 뉴스 킬스 메신저 아주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나쁜 뉴스는 그 뉴스 전달자를 해친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통상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 옆에는 간신들이 우글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경우가 많죠. 근데 듣기 싫을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당원들께서 제가 너무 많은 지적을 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부. 그러니까 주로는 예. 뭐 이렇게 잘못하셨어요 이게 나쁩니다 이런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선 후보일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바쁘시기도 하고 지쳐 계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표님 의견하고 또 캠프에서 오래 준비한 그런 의견하고 좀 다를 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대표님께서 약간 조금 무서우신 느낌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거 설득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대표님 우리 이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견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랬으면 아마 저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못했을 텐데 항상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받아들여 주시고 설득당하는 리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옳은데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 이렇게 생각하는 협소한 리더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제가 경험한 5개월 동안 이제 옆에서 경험한 이재명 대표님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내 의견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유연한 리더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서 소개 목표가 너무 진짜 흥분했나요? 이게 뭐 매운맛 토크를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할 얘기 하는 거. 할 얘기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참모라든가 동료이기보다는 부하에 적합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소영 의원님은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할 얘기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제 그때 10살에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좀 하나만 좀 더 하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 상대의 작전은 이미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는 지배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 지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깬다. 없앤다. 이게 기본 작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전도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단합,
대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대호 유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직자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의심을 사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공천에 뭐 당원 평가를 뭐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그건 원래 이제 기존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직자 평가 항목에 원래 있는 건데 당직 지역입니다. 근데 공직 평가에는 없는 건데 그걸 하려면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넣으면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분란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내 결론을 낸 게 물론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우리가 뭐 깨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뭐 2당이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의 저 폭주와 지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퇴행을 이것도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대선에 진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의 죄를 진 결과가 되는데 내년에 되면 그게 더 심해질 테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고 이기는 거는 경쟁력 중심이어야 된다. 뭐 멀고 뭐 가깝고 뭐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균열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열되냐 안 되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균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해 소지를 최대한 없앤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뭐 시스템 공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 이해찬 대표 때 만들었던 룰도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의견을 다 취합해서 결정. 지금 그 방침을 줘놨거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당내 균열 요인도 되고 가끔씩은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을 낸다고 해요. 소문들이 있다고 해요. 이재명이 보냈다. 나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지어서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력은 확인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논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균열의 요인을 자꾸. 그 중대한 균열이라는 것도 작은 오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나 이재명 대표가 보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진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정말 누굴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없으니까 이게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 또 그게 신뢰의 문제, 또 조직의 균열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의왕과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아직 없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저한테 물어볼 수가 없을 테니까 미리 답을 하나 드리면 네.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각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 중심으로 잘 결정될 거다. 그리고 뭐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분열 요소, 균열 요소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맞습니다. 의원님 요새 뭐 하세요? 아침에 산책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 문자 보내셨던데? 네, 제가 그 대표님 요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운동이 정말 이 멘탈 헬스와 그 피지컬 헬스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고정적으로 운동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만 맞지요? 운동하기 싫으세요?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그럴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근데 않아요. 운동 안 하시잖아요. 고정적인 운동 왜 안 해요? 제가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 숨쉬기. 얼마나 부담되고 안 되고.
아니 제가 그 대선 때는 5개월 동안 이제 모시고 같이 다니니까 그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는 꼭 따뜻한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직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도시락을 너무 많이 드시고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체력이 버텨내실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 때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좀 어떻게 운동이랑 식사를 잘 하시나요? 저번에 저한테 요즘도 도시락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지? 근데 저번에 어디 언론 한 군데 혼밥 한다고 기사 났었잖아요. 도시락 먹고. 그래요? 내가 도시락 혼자 먹는 딱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소문낸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랬을 것 같아. 아니에요. 대선 때 네. 경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는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차에서 먹고 자료 보고 공부하실 시간 자료 확보를 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하고 어쨌든 그래서 운동을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실 건가요? 요새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에 2층 같은 데 걸어다니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면 좋습니다. 네. 하루에 10,000보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의왕 과천입니다. 원래 의원님이 자기 소개할 때 어디 출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살기 좋은 도시 의왕시 과천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네. 왜안 하세요? 아니 아까 갑자기 부르셔서 당황해가지고 사실 오늘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아까 이제 저희 상임위 전문가 토론회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전화 주셔서 잠깐 와봐라 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대선 때 수행 대변인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하고 해주시죠. 그때 빠졌던 쫙 빠졌던 살이 지금은 다 쪘습니다. 그리고 자, 그 얘기 한번 해야지. 어제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리지?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찍 뭐 이러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그랬다더라?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거는 뭐냐면요. 지난 이제 대선 끝나고 제가 대표님하고는 나름대로는 좀 찐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찐친인데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왜 낙선 듀스 이렇게 해서 그 수박 랭킹을 매겼는데 그때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 이제 미워하는 그 낙선 듀스 거기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다른 데서 미움을 받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찐친인데 나를 1등으로 하시다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이분 말씀에도 지금 답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있다는 거야 하시다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뭐 문자폭탄 그런 뭐 그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표 만들고 뭐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데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못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어쨌든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막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다 합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앞으로 생각보다 상처 주는 단어라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안 쓰면 좋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상처 그런 거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당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당원분 한 분이 처음 만나는 당원이셨어요. 근데
이소영 의원 어디 보니까 인터넷에 수박이라고 막 돼 있는 게 있던데 수박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싫어해요. 싫어.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고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은 뭐였냐면은 제가 죄송해요는 아니고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건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더더욱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그 당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되게 좋은 정당이고 민주 정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떠한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답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반개혁 세력, 나쁜 사람, 뭐 출당시켜야 되는 사람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토론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컨대 재작년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하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견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언론개혁의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언론개혁을 계속 약속해왔었고 예컨대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를 이제 정부가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고 어떤 뭐 시민들에게 선출하게 한다거나 또는 그 민간 자본이 가지고 있는 민영 언론사들의 너무 길어. 편집권을 먼저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100% 예스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지자분들 볼 때는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그럼 수박이다. 할당해라. 이런 논리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법이나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아까 그게 오신 전에 한 30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정당에서는 수박이라는 용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 요소 중에 네. 9개가 같아도 한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면 딴 사람처럼 보이고 내 의견과 다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네. 다 적군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달라도 9개가 같네. 저렇게 왜 많이 같아? 이렇게 하면 자꾸 동지가 늘어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소수자일 때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다수자 측이 됐을 때는 그거는 정말로 자해행위예요. 그죠? 누가 나오고 그게 억울하다고 말씀 같은데 하여튼 아는 말씀이세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죠. 다름이 시너지의 원칙입니다. 같은 점을 김소영 이소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경태 의원 와 있다. 이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침 운동은 깊이 고민해 보죠.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긍정적 검토 이런 소리 잘 앉아와 있어.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